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첫 번째 기사 1593년 명 만력 21년 계사년 진시의 겹 햇무리가 졌는데 안쪽의 햇무리 윗부분에는 대가 있었으며 안팎의 햇무리에도 모두 우이가 있었다. 빛깔은 모두 안쪽은 적색이고 중간을 황색이며 바깥쪽은 청색이었다. 사시에 햇무리가 졌는데 위에는 대가 있고 아래는 이가 있었으며 좌우에 이가 있었고 양쪽의 이에는 모두 흰 기운이 외부로 뻗쳤는데 오른쪽은 길고 왼쪽은 짧았다. 우시에도 햇무리가 졌는데 위에는 대가 있고 아래는 이가 있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상은 의주에 있었고 왕세자는 영변에 있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목사 황진은 고식적인 거로만 정사를 하여 모든 업무가 해이되었습니다. 명나라 장수를 접대하는 것은 그 일이 막중한데도 모든 조처에 제대로 모양을 갖추지 못하여 명나라 장수의 힐책을 받았으며 국가의 채무를 손상시킨 것이 심합니다. 빨리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그리고 경기에 비록 어사를 보냈다 하더라도 전화를 겪은 뒤라서 마련해낼 계책이 없으니 미리 조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호소와 호남의 곡식은 다른 도에 비하여 조금 완전하니 배로 운반하는 것이 더욱 시급합니다. 감사와 해운 판관에게 연회의 각고우를 검독하게 하여 급속히 경강으로 수송하게 한다면 대병의 양식을 계속 조달할 수 있을 것이니 해당 관서로 하여금 상의하여 시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의주 목사도 재임시켜 하겠는가 비변사에 묻도록 하고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군량을 운반하는 일을 장도사가 매우 염려하고 있다고 하니 심상하게 볼 수가 없다. 아무쪼록 어떻게 해서든 헤아려 조처하라. 본골의 남정은 빠짐없이 뽑아내어 수송하게 하고 본도의 사찰에 남아있는 중도 남김없이 뽑아 그들로 하여금 수송하도록 하라. 이 밖에 여러 가지로 계책을 마련하여 수송할 일을 비변사에 말하여 회개하도록 하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일 병진 다섯 번째 기사 접대 도감이 아뢰었다. 오늘 비어 왕계가 보병 2,700명을 거느리고 강을 건넜는데 모두 보수와 창수이며 준화영 및 밀운 삼둔영의 군사가 반반으로 함께 성 밖에 주둔하였다가 양식을 나누어 받은 뒤에 곧바로 전진할 것이며 또 기병 2,000명이 10일 후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일 정사 첫 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의 성좌 안에 나타났고 왕량성의 동쪽에 나타났다. 또 객성이 서울 제1성의 성좌 안에 나타났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일 정사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목사 황진이 비록 혁혁하게 뛰어난 점은 없으나 이 사람을 대신할 만한 합당한 사람을 얻지 못하겠으니 이것이 염려됩니다. 지금 이 성의 백성들이 유임시키기를 진정하였습니다. 우선 그대로 있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일 정사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비어 왕계가 어제 포시의 수하의 포수 2,700여 명을 거느리고 평양을 향하여 출발하였으며 또 원임, 참장, 주역은 부하 25 내지 26명을 거느리고 지난밤 이경의 용만관에 와서 유숙하고 해 뜰 때 이 제독의 처소로 갔습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2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도독부에 이자하였다. 대병이 이미 국중에 들어왔으니 접대하는 것이 가장 중대하고 전운하는 것이 시급하므로
당직이 이미 해주의 관리로 하여금 각별히 자세하게 의논하여 본도로 옮겨오게 하였으며 해당 각 진보의 소와 말 500匹를 조발하여 이미 조달한 군화 및 각종 병기를 길에 앞서 운반하게 하였습니다. 이 외에는 귀국의 쌀과 콩 역시 군중의 식량을 공급하는 데 관계되는데 소방은 전쟁에 패하여 흩어진 나머지 물력이 조잔하여 한꺼번에 전부 운반하기 어려울 듯하므로 나누어 수송하고자 합니다. 각 이쪽의 각 진보에서 사람을 뽑아 독려하여 소와 말을 더 조발해서 성화같이 운반하게 하겠습니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일 무 첫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창성의 성좌 안에 나타나고 또 왕량성 동쪽에 나타났으며 또 객성이 서쪽 제1성의 성좌 안에 나타났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일 무 두번째 기사 상이 원외랑 황상을 용만관에서 접대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소방의 일 때문에 얼음이 얼고 눈이 덮인 먼 길을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삼가 배사합니다 하니 유 황상이 말하기를 황상께서 조선이 외국의 침략을 심하게 당했으므로 경량 및 본부를 보내 10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수천리가 되는 지역에 출병하여 구원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실로 황상께서 조선이 가끈한 정성을 생각하신 것입니다. 조선에서는 황상의 뜻을 체득하십시오 하였다. 차와 술을 돌리며 임금이 말하기를 소방의 일로 군부에게 근심을 끼쳐 천하의 군사를 출동하게 하였으니 밤낮으로 감업합니다 하니 유 황상이 말하기를 조종 때부터 충성이 밝게 드러났으므로 황상께서 감동하신 것입니다. 하고 손수글자를 써서 올리기를 전하의 듣기로 어떻게 외적의 침략을 이르게 했습니까 하였다. 상이 답을 손수 써서 보이기를 외노들이 무도하여 명나라를 침범하려 함으로 소방의 군신이 의리에 의하여 배척하였다가 마침내 그들을 성나게 만들어 먼저 흉악한 침략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성천자께서 소방을 불쌍하게 여기는 이 내를 베풀어 특별히 군대를 보내어 원조하여 주시니 황상의 은혜 한이 없습니다. 였다. 유 황상이 또 글을 써서 보이기를 전하는 훌륭한 분이니 하늘이 틀림없이 후복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리고 모습이 청하고 후덕하시니 수복하시는 업적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군사는 몹시 용감하여 형세가 우레와 같으니 곧 썰어버리듯이 외노들을 격파할 것입니다. 다만 평양 성중에 남아있는 부로들이 호굴들을 고무시켜 내응해 줄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중위의 선비를 보내시어 비밀리에 동료하게 한 다음 안팎이 서로 응한다면 한번 진격하여 평양을 탈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양을 탈환하고 거기에 운거하여 지키면서 여러 도의 군사를 불러 모아 깃발을 세우고 동쪽으로 향한다면 바죽지세로 서울을 탈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평양 성중의 어리석은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여 적에게 투항하여 붙잡고 있는데 어찌 호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일 모 세번째 기사 대제학 홍성민이 상소하기를 신의주는 크고 마음은 스글픕니다. 나라가 망하고 임금이 욕을 당하여 상하가 참을 베개 삼고 있으니 적을 토벌하는 일이 아니면 말해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사로운 정을 토로하여 엄한 위엄을 범하기를 열흘이 넘도록 거듭하면서 그만두지 못하는 것은 어미가 죽은 지 오래지 않아 슬픔이 깊어 병이 되었으므로 문화의 지김을 최질의 몸에 더하지 않고자 했습니다. 이에 감히 그 답답함을 헤치고 슬픔을 떠서 마음속의 슬픔으로 스스로 만번 죽어야 할 죄에 빠졌으니 오직 성자께서 헤아리시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명을 뒀던 중에 실로 놀랐으나 그래도 바라는 바가 있어 속으로는 혹 성상께 호소한다면 틀림없이 곡진하게 가련히 여겨주시리라.
내가 어떻게 이 직을 맡을 수 있겠는가 하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아뢰었음에도 윤호로 받지 못한 것은 실로 보잘것없는 신이 생각은 짧고 마음은 급하여 말에 조리가 없는 탓으로 임금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하여 그런 것이니 민망하고 애통한 심정 이에 이르러 더욱 절박합니다. 성상의 하교에 중임을 가볍게 체임시킬 수 없다고 하였는데 신이 체임시켜 주기를 바란 것은 바로 이 임무가 중한 데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 직임을 많은 선비들의 종장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지금 복중에 있어 놀라서 허둥대는 사람이 문영과 한묵을 잡고 뜻을 얻은 듯 작약하기를 평범한 사람과 다름없이 하면서 내가 종장이다 라고 한다면 여러 사람이 보고 듣는데 과연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이 틀림없이 지목하기를 죄질을 두른 학사이며 황미한 문영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번 나이가 은혜를 어그러뜨린 사람이 된다면 위임한 뜻을 상실하는 것으로 제수한 바의 임무가 도리어 소중하지 않는 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조정의 문영이 가벼워지는 것이 보잘것없는 신으로부터 시작될까 걱정됩니다. 예로부터 기복하는 것은 반드시 국가가 위급할 때에 있는 것으로 기용되는 사람 대부분 군료의 일 때문이었지 문화의 임무를 맡기기 위해 기복시켰다는 것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더구나 문예의 제주는 병든 자가 능히 할 바가 아닙니다. 사람이 평소에 심려가 어지러우면 심상한 글을 지음에 있어서도 문득 착오가 생기게 됩니다. 신은 거상 중에 끊어질 듯한 생명을 부지하면서 마음은 저장되고 정신은 혼미하며 일을 당하면 어지러워 가끔 생각이 나도 마음이 저절로 흔들리니 직임으로서 실정을 헤아려 보면 피차가 서로 어긋납니다. 설사 소신이 외람돼 이 직임을 맡아 문한을 응제하더라도 결코 분변할 수 없을 것이니 공적으로도 보탬이 없고 개인적으로도 결함이 있게 됩니다. 효도하는 도리로 논해도 당연히 불쌍하게 여기셔야 하는데 그것도 성명께서 헤아리시는데 달려있을 뿐입니다. 빨리 성명을 거둬 보잘것없는 신으로 하여금 낭패하지 않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채차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3일 모 네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기를 유원외랑이 나의 조화를 알려고 틀림없이 제1의 술수자를 데리고 왔을 것이니 아랫사람을 시켜 나의 길흉을 물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얘기하기를 명수를 출산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에게 있어서도 오히려 불가합니다. 더구나 옛 말에 인주는 조명한다고 하였으니 더욱 명을 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원외랑이 이미 질문을 잘못하였는데 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명을 말하는 것은 사군자가 부끄럽게 여기는 바인데 유황상이 중국 조정의 신하로 처음 외국에 와서 상견례를 겨우 마치고 바로 상대편 국왕의 조화를 물었으니 얘를 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4일 기미 첫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장성의 동성 자리 안에 나타났고 또 왕량성 동쪽에 나타났으며 또 객성이 서쪽 제1성의 자리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5일 경신 첫번째 기사 밤에 객성이 천장성 안에 나타났으며 또 왕량성 동쪽에 나타나고 또 객성이 서쪽 제1성의 자리 안에 나타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5일 경신 두번째 기사 좌이정 윤두스 행 예조판서 윤근수 우찬성 최황 대사원 김응남 병조판서 이항보 호조판서 이성중 이조판서 이산보 이조참판 구사맹 경조참판 이희덕 도성지유군 동지중추부사 신정 은교구성 헌납 김정모 지평 길회를 인견하고 상이 이르기를 경들은 평양을 공격하여 빼앗을 수 있다고 여기는가 하니 윤두스가 아뢰기를
하늘의 뜻은 할 수 없으나 사람의 이로서 말한다면 가능합니다. 하고 이 성중은 아뢰기를 어찌 쉽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윤근수는 아뢰기를 명나라 사람이 신에게 명나라 조정에서는 처음에 그대 나라에 외적의 환란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가 황응량이 입귀한 뒤에야 믿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권율의 장계를 보니 의병은 이미 활용할 수 없고 양호도 계속해서 원조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양호는 한갓 그 지경만 지킬 것이 아니라 더러는 군사를 조발하여 권율의 성세를 돕는 것이 가하다. 비록 곧바로 경성을 공격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해서에 와서 주둔한다면 평양성의 적은 뒤를 돌아다 보아야 하는 근심이 있을 것이다. 관가의 곡식을 먹으면서 쭈그리고 앉아 스스로 의병이라고 한다면 누군들 하지 못하겠는가. 더건대 우 성전이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수원으로 갔다고 하는데 그가 올 것인지는 기필할 수 없다 하니 유건이 아뢰기를 이미 심수경에게 와서 해서의 적을 도벌하라고 명하였는데 양식이 우려됩니다. 김정목은 아뢰기를 민호와 영로가 모두 피폐함으로 상께서 진상을 경감하도록 하셨는데 각 고을에서 성상의 하교를 보지 못하여 봉진하기를 옛날과 같이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되돌려 보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있는 곳에 머물러 두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것은 해당 간사에서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옛날부터 전쟁에는 형세가 비록 상대가 되지 않아도 서로 이기고 지는 것이 있었는데 지금 외노와는 싸울 때마다 반드시 패배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두 수가 아뢰기를 외노는 훈련된 군사이고 우리 군사는 기율이 없는 것이 싸울 때마다 번번이 패배하는 까닭입니다. 하고 근수는 아뢰기를 평양의 전투에서 명나라 군사들이 진흙수렁에 빠졌는데 이 민의 군사가 활을 쏘기만 하면 모두 적중하므로 적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명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은 기교로 어떻게 적을 여기에까지 오게 하였는가 하였다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평상시에 군사를 양성하지 않았다가 위급함이 있으면 저자의 백성들을 몰아다 싸우게 하니 어떻게 적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 먹남은 아뢰기를 우리나라의 병마는 옛날에는 정예롭고 굳세다고 일컬었으니 훌륭한 장수를 얻는다면 어찌 이와 같겠습니까? 하고 이 항복은 아뢰기를 아무리 훌륭한 장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훈련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그년에 와서 백성을 괴롭히는 정사가 많아 원망이 극도에 달해 망하기를 고대하기까지 했는데 변방의 전쟁이 한번 일어나자 토봉의 형세가 되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된 까닭에 어찌 유독 무기가 예리하지 못하고 군대의 기율이 엄정하지 않으며 장관이 훌륭하지 못해서의 일뿐이겠는가? 선조실록 3사관 선조 26년 1월 5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연근스를 대제하고 성민을 겸 호조 판서로 김면을 경상 우도 병마 절도사로 김서일을 전라 병마 절도사로 삼았다. 선조실록 3사관 선조 26년 1월 6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사관은 아뢰기를 군량을 수송하는 일은 거듭 신칙하지 않은 것이 아닌데 주관에서는 오히려 심상하게 방치하고 조금 더 거행하지 않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조도 스스로 하도록 맡겨두고 감독하지 않으니 직무를 태만히함이 심합니다. 본읍이 인호가 비록 옛날과 같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조발하지 못하는 것은 호령이 시행되지 않고 생리들이 농간을 부려서 그런 것입니다. 목사 황진을 파직시키고 향소의 생리는 굴령에 의하여 죄를 결단하고 호조 당상과 생낭청은 추구하고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단속하여 속히 시행하도록 하소서하니 상이 이르기를 모두 아랜대로 하라. 목사는 추구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6일 신유 두 번째 기사 이날 병부 주사 원황이 압록강을 건넜다.
상이 영만간에 나아가 영접하고 또 유원외랑을 맞이하였는데 원황이 말하기를 명나라에서 귀국을 위하여 많은 군사를 내었는데 만약 안정에 도착하였다가 양식이 떨어져 퇴군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각 참에 모두 관리를 보내어 지급하게 하였으므로 부족하게 될 염려는 없을 듯 합니다만 혹 군졸이 늦게 당도하여 미처 분급되지 못할까 두렵습니다. 지금 하교를 들었으니 마땅히 다시 신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였다. 원황이 말하기를 소가 없어서 포거가 아직 도중에 머물러 있으니 비록 대군이 진격한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말하기를 의당 다시 관리들을 차출하여 운반하도록 독촉하겠습니다. 하였다. 유 황상이 말하기를 지난번에 전하께서 외노들이 무도하여 명나라를 침범하려고 하므로 소방의 군신이 의리에 의거하여 배척하고 거절하였다가 드디어 그들의 화를 돋우어 먼저 흉악한 침략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만약 외노가 명나라를 침범하려 하였다면 절강이나 영파부 등처로 침범할 수 있을 터인데 하필이면 비국을 경유했겠습니까? 비록 요주나 계주루에 침범하려고 하더라도 고령과 척성령의 험준함을 그들이 날아서 넘을 수 있겠습니까? 황상께서 속국이 병화를 당하였으므로 염려하시어 명나라 군사를 내어 구원하게 하시고 또 유구와 섬나 등의 나라에 명하여 외노의 소굴을 소탕하도록 하였으니 귀국에서는 다만 은혜에 감격함이 마땅할 뿐이고 그런 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니 신료들에게 경계시켜 그런 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지난날에 대인이 문의하였기에 신이 감히 이 사실에 의거하여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존교를 받으니 감히 명을 따르지 않겠습니까? 였다. 유원 외랑이 시를 지어 여러 신하들에게 화답하도록 요구하자 상이 말하기를 지금은 창화할 때가 아니니 화답하지 말게 하십시오. 하였다. 야,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7일 임수로 첫 번째 기사 대디학 윤근수가 아뢰기를 신이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자지로 외람되이 양조에 특별한 은혜를 입어 미직과 창반을 두루 다 거치고 마침내 순반에 올랐으니 이미 분수에 지나쳤으므로 귀신의 책망에 뒤따라서 3, 4년간에 자식 넷이 죽었습니다. 정을 쏟던 자식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오장이 찢어지는 듯하고 심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워 일을 처리함에 있어 건망증이 심하니 몸은 비록 살아있으나 목숨은 거의 끊어져 가고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국가의 계획 이래 없었던 병화가 있어 황급하게 어가를 호종하면서 병을 참고 반열을 따랐는데 지금 문영을 담당하는 임명이 신에게 미치니 명령을 듣고 두려워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문영의 직임은 그 선임이 가장 중대하므로 조종조에서부터 반드시 문장을 수식하는 데 뛰어나고 명망이 당대에 의지할 만한 자를 가려서 임명하였고 신과 같이 재능이 없는데도 외람되이 차지한 자는 있지 않았습니다. 명기를 욕되게 하는 것이 신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니 무슨 마음으로 편안할 수가 있겠습니까? 신이 선조 외람되게 사가 독서하는 반열에 참여하기는 하였으나 재주는 남에게 미치지 못하였고 또 스스로도 힘쓰지 않아 시에는 서툰 말과 세련되지 못한 것이 많고 표문이나 전문의 경우는 본래 능하지 못한데 이것은 당시 동류가 모르는 이가 없으니 신이 꾸며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거기다가 마음의 병이 걸려 정신이 혼미하고 어지러운 것이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으며 구학은 모두 잊어버려 멍청하기가 헛덩이나 나무 토막과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평상시가 아니라 명나라의 문서가 잇따라 이르는데 즉시 회답해야 하는 것은 문영을 맡은 자가 전적으로 책임집니다. 그런데 신과 같이 허술하며 살이 어둡고 어긋나는 자가 어떻게 좌우로 수응하면서 지체됨이 없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이 사사로운 걱정이 아니고 실로 국가의 채통에 관계되니 성자께서는 신의 성심을 굽어 살피시고 빨리 성명을 거두시어
적당한 사람을 임명하시기를 엎드려 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합하니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재차 사양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7일 임술 두 번째 기사. 원 주사가 나리박을 끓여 할 때 김상공이라는 사람과 함께 취성정 언덕에 올라가 길을 바라보고 말하기를 세 기운이 모두 왕성한데 국왕이 계시는 궁을 바라보니 왕기가 더욱 왕성하여 회복하는 것은 의심할 것이 없다 하였다. 괴이하도다. 원 주사가 길을 바라보고 말한 것이요. 옛날에 나라를 상실한 임금이 기강을 고치고 정사를 닦아 옛 왕업을 회복하는 경우는 있었지만 기의 쇠하고 왕성함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올바르지 않은 도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는 책망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7일 임술 세 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원외의 말은 비록 가설이기는 하나 미안할 듯 하니 지금 승지를 보내어 치사하기를 외적이 배역한 것과 본국의 정류는 작년 황 참장이 가지고 간 외정 서계에 가축 기재하였으니 대인이 만약 그 글을 볼 것 같으면 비차관의 정류가 저절로 모두 드러날 것이다. 엊그저께 대인이 환란을 당한 까닭을 하문하였기에 감히 사실대로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어제 종규를 바꿔서 황공함을 감당할 수가 없고 사죄할 길이 없다. 올린 글을 되돌려 주기 바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하니 정원이 아뢰기를 지난날에 대답할 말은 다만 사실대로 말한 것이고 오늘 처음으로 만들어낸 말이 아닙니다. 설행인이나 이 제독 등은 그 말을 들었는데도 이런 말이 없었습니다. 신들이 망령된 생각으로 명나라와 우리나라는 서로 순지의 관계이니 구원하는 것이 마땅하고 강화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은데 저들의 소견이 이런 점을 뚜렷이 인식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미 묻는 데 따라 명백하게 알렸으니 지금 다시 변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일은 중대한 데 관계되니 대신들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소서 하고 비변사가 아뢰기를 신들이 삼가 상께서 대담 중에 원외에게 답하신 말씀을 보건대 진실로 이것은 사실대로이며 조금도 거짓이 없으니 지금 사죄하면서 올렸던 작은 편지를 돌려달라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이른바 예의라는 것은 인심을 잃지 않고 자기의 채모도 잃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원이 아래 내용대로 그 사이에 치사할 필요가 없으니 가만히 있는 것이 상책입니다. 하였다. 그렇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7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산부가 아뢰기를 명나라 장수가 지금 이미 안정에 진주하인데 병기를 아직도 수송하지 못하고 도로에 머물러 두었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일로에서 더욱 심하게 지체하는 일은 수령은 각 역의 감장 군량 제신으로 하여금 겸해서 검찰하게 하여 조정에 전보하게 하고 선정관이나 금부 낭청을 파견하여 한결같이 군율로 처단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7일 임술 다섯 번째 기사 예조판서 윤근수가 아뢰었다. 동참장이 청심당에 있는데 신이 오늘 나아가 보니 참장이 장도사와 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참장이 부장 이 여백이 4일에 정주 동쪽에 먼저 도착하여 김자귀로 하여금 외적들의 큰 소리로 16역이 여기 왔다고 외치게 하자 소서행장이 즉시 외자 23명으로 하여금 나아가 맞이하게 하였습니다. 유시의 진중에 도착하자 이 여백이 15명은 목을 베고 3명은 사로잡았으며 5명은 도망하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 비록 도망한 방향은 모르나 복병이 돌아가는 길을 차단했을 테니 틀림없이 평양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다. 사로잡은 외노 중 한 사람은 장대선이며 한 명은 소장이었는데 장대선의 말로는 5일에 많은 외적이 일시에 나와 16역을 영접하려 했다 하였는데 만약 그의 말과 같다면 5일에 틀림없이 큰 전투가 벌어졌을 것이니 오늘 밤에 응당
통보가 있을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외노가 틀림없이 많은 군사가 이런 것을 염탐하여 알고서 성을 지키면 나오지 않을 것이다. 또 이 제독이 처음에는 안정에서 주둔하며 군사를 쉬게 하려고 했는데 4일에 일어난 일이 저와 같았으므로 조금 더 늦출 수가 없어 추측컨대 이미 곧바로 진격하였을 것이다. 만약 외적이 성을 지키기만 하고 나오지 않는다면 며칠 후식하고 전투하는 것이 가하다. 그리고 듣건대 평양의 외적은 그 수요가 많지 않고 5, 6천 명뿐인데 모두 날래고 용감한 자로 선발되었으며 성중에는 염장이 없어 김자기가 작은 칼 등의 물건을 가지고 염장과 교환하려고 하였지만 얻을 수가 없었다고 하였다. 또 들으니 관백 평수길이 대마도에 와서 머물고 있는데 그의 동생과 아들이 모두 죽어 형세가 매우 고단하다고 한다. 또 이 제독이 숭령에 도착하여 밀운군 유신이란 자가 인가를 침해하여 어린아이를 짓눌러 죽인 일을 듣고 곧 유신을 참아 효수하였다고 하였다. 또 화포, 군기 등의 물품을 빨리 운송하도록 하고 평양을 수복하는 것은 여러 날 걸리지 않을 것이니 평양을 곧 회복하면 며칠간 군사를 휴식하게 하였다가 서울로 전진하려 하는데 다만 봄의 얼음이 점점 얇아져서 많은 군사가 대동강을 건너기가 어려울 듯하니 강을 건너는 모든 도구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겠다. 황해 일로의 꼴과 양식은 공급할 수 있겠는가 하므로 신이 황해의 대로에는 적이 늘 왕래한다. 꼴과 양식은 근처에 비축되어 있으며 곁에 이 따르는 주군에도 거의 모두 비축되어 임시하여 공급하는 데 대비하였다 하였더니 참장이 기뻐하면서 그렇다면 좋다고 하고 또 송경락이 6일에 요동을 출발했으니 날짜를 계산하면 내일이면 봉황성에 도달할 것이다. 당도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7일 무술 6번째 기사 대명 흠차 경락 방해 어외 군무 병부 무고청리 원외랑 유 황상 직방 청리 주사 원황이 이자하였다. 그대 나라는 본래 문물이 도노하고 대대로 중정이 독실하였는데 근래 외의가 무도하게 멀리서 침입하여 잠식하였으므로 군신이 조야에서 생활하며 도돌아다니니 얼마나 궁궁하겠습니까? 우리 대명 황제께서는 그대 나라에서 200년 동안 신하의 절개를 정성스럽게 지킨 것을 생각하여 만금의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장수에게 명하여 정벌하게 하였습니다. 그대 나라 사람들 중에 어찌 종척으로 중대한 위임을 받아 충분으로 노심초사할 리가 없겠으며 어찌 고구려 맡은 관원으로 지방을 지키며 간계하게 목숨을 버릴 자가 없겠으며 어찌 군주가 근심하면 신하가 욕을 당한다는 생각을 품는 충신이 없겠으며 어찌 몸을 버려 국가에 보답할 뜻을 일으키는 의사가 없겠습니까? 의당 하늘의 위엄이 진동하는 시기를 타서 빨리 의병을 불러 모아 각기 의리의 군사를 거느리고 함께 정벌하는 뜻을 펴게 하십시오. 지금 외이가 왕성하고 강하지만 그 영세가 반드시 망할 것이며 그대 나라는 미약하나 그 영세가 반드시 흥할 것이니 시험삼아 서로 헤아려 보겠습니다. 먼저 천도를 논한다면 조선은 분야가 석목의 성좌에 속하는데 지난해에 목성이 인방에 궤도로 순행하였는데 일본이 침략하여 왔으니 이는 우리가 득세하는 해인데 저들이 침략한 것으로 천도를 거스르고 행하는 것이니 아무리 강하더라도 약한 것이 첫째입니다. 왜군은 주의를 두려워하는데 금년은 골음, 풍목이 사천하고 양명, 조금이 초기가 되어 입춘 후에도 오히려 이 30일은 찬기운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니 천시를 이용할 것이 둘째입니다. 그대 나라 군신이 모두 이 성에 모였는데 새벽에 일어나 길을 바라보니 울울총총하여 누인 배나 일상과 같았습니다. 왕기가 우리에게 있으니 형세가 반드시 회복될 것이 셋째입니다. 다음 인사를 논해보겠습니다. 우리 대국의 군사는 씩씩하기가 호랑이와 공 같으며
대적할 것이 없는 대포는 한 번 쏘면 천보나 나가는데 저들이 그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의당 가루가 될 것이 첫째입니다. 송경락의 침착한 기략과 풍부한 책모는 귀신도 청량하기 어렵고 이 제독은 마음이 중의로 가득 차 100번 싸우고 남은 용맹이 옛날 명장의 풍도가 있는데 이인이 본래 중의와 정리를 가지고 마음을 함께해서 협찬하면 이 적을 섬멸하여 천자에게 보답하기를 맹세하였으니 두 나라의 군사를 합하여 이 궁한 귀신들을 몰아붙이면 추풍 낙엽에 불과할 것이 둘째입니다. 관백이 억세고 포악하여 위로 상을 위협하고 아래로는 그 무리들을 모질게 부림으로 하늘이 그를 망하게 하려고 하여 실로 우리에게 손을 벌린 것이 셋째입니다. 어제 국왕을 배웠는데 거둥이 안전하고 자상하며 아름다운 모습이 뛰어나니 형세가 틀림없이 중흥할 것이며 그대 나라에서 앞서 파견한 여러 사신이 우리나라의 군사를 청하면서 성의가 간절하여 눈물을 줄줄 흘려 신포서가 초나라에서 온 것과 비슷하였으니 군신이 이와 같은데 어찌 끝까지 공공한데 빠지겠습니까? 순리로서 영리를 토벌하는데 무슨 공인들 성취하지 못하겠습니까? 이것이 넷째입니다. 외노들이 믿는 것은 오직 조총입니다. 그러나 세 발을 쏜 뒤에는 즉시 계속 쏘기 어렵고 그들의 군사가 비록 많기는 하나 굳센 자가 거의 없어 앞줄의 200명만 죽이면 나머지는 모두 바람결에 도망갈 것이니 이것은 모두 이길 만한 기회이며 바로 지사가 공을 세울 때입니다. 우리 조정에서 영을 내릴 때 우리나라와 그대 나라를 논할 것 없이 누구든지 평수길, 평수침 및 중현소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자가 있으면 한 명당 상으로 은 1만 양과 100으로 보응하여 세습시키고 평수가 평수층, 평행장, 평의지를, 평진신을 등 유명한 제추를 사로잡거나 죽이는 자는 한 명당 상으로 5,000양과 대대로 지휘사를 삼으며 그 이하를 사로잡는 자에게도 각각 상을 주는 규정이 있으니 그대 나라 신민들은 때를 타서 군중들을 규합하여 함께 공을 세우면 본국의 사직을 회복할 수 있고 또 천자의 후한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쇠약해진 나라의 남은 백성들로 집안을 일으키는 시조가 된다면 어찌 쾌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자문으로 청하니 모른 적에 빨리 각도의 신민에게 전하여 보이고 의병을 이미 일으킨 자는 곧 전진하고 일으키지 않은 자는 빨리 불러 모아 협력하여 그들의 위세를 꺾거나 번갈아 출병하여 그들의 세력을 분산시키거나 그들이 지쳐 돌아가는 것을 요격하거나 그들의 군량을 운반하는 길을 차단하거나 하는 등 여러 곳의 기일을 모두 스스로 편리한 대로 조처하십시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7일 임술 7번째 기사. 회자하였다. 당직이 나라를 지킴이 변변치 못하여 큰 도적이 침범하여 종사가 폐허가 되고 생명이 어육되었으며 국토를 잃고 군사는 줄어들고 국토의 한쪽 구석에서 목숨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이에 위로는 명나라 조정을 저버렸고 아래로는 시민들에게 부끄러워 진시로 천지 사이에 스스로 차지할 수 없으므로 자책하며 위축되어 있었는데 삼가 성조의 천지 같은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선조의 일을 곡진히 생각하시어 형벌을 가하지 않고 전구에 없는 은총으로 어여삐 여겨주시니 뜻밖의 은혜라서 심신이 떨려 밤낮으로 가슴을 두드리며 소리 없이 울면서 생성의 은혜를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성과를 아뢰기가 실로 어려워 구차하게 세월만 보내다가 세범을 맞게 되었으니 이 모두가 황제의 힘인 것입니다. 건자의 멀리에서 온 대군을 보니 심한 기갈에 풍찬 노숙하였으며 군수품과 식량을 꾸려서 운반하느라 사람과 가축이 넘어지거나 손상을 당한 데다가 여러 노약께서 늙은 몸으로 서리와 눈 속에서 부지런히 힘쓰며 편안히 쉴 겨를이 없었는데 이렇게 만든 것이 누구입니까? 재난이 나로 해서 발생한 것이라 아무리 입을 모아 은혜를 이야기하려 해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으며
예로서 감사를 드리려고 해도 알맞은 것이 없습니다. 지난번 이 제독이 진군한 뒤로부터 바람과 안개 속에 밤낮 고생하실까 깊이 염려되어 잠도 이루지 못하는데 음식이 어찌 목으로 넘어가겠습니까? 지난번 송경약의 경문은 말이 엄정한 우리가 정당하며 마치 우레가 치고 바람이 불듯 엄격하였으니 두 노야의 지폭에 가득한 돈유를 입었습니다. 말은 순하고 사리는 간절하며 마치 봄의 화창함과 가을의 준엄함 같았으며 신기한 계책은 깊고 넓으며 오묘한 책략은 은미하고 깊어 천인을 꿰뚫고 현미를 드나드니 진실로 이른바 명철함은 1호를 짝하기에 충분하고 그 억함은 귀신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한 장의 글을 빨리 보내어 팔방에 타이르 사람마다 나약함을 고무시켜 용기를 품게 하고 덕에 감동하고 위엄에 놀라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서방의 장졸들이 비록 죽을 힘을 다해 싸운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을 구제하기에 급급한 것인데 권면하심이 지성스럽고 간절하여 포상을 대국과 갖게 하시니 이것은 진실로 분수에 넘치신 것인데 어찌 감히 받겠습니까? 두 노위아께서 하국을 위하여 염려하심이 실로 더욱더 간절하니 우리나라가 비록 한쪽에 치우쳐 있는 작은 나라이기는 하지만 어찌 나라 안의 자문이 내의 낱낱이 지적하신 뜻에 감동하고 명나라 조정의 곡진하게 이뤄주는 덕을 아는 한두 명의 중위 지사가 없겠습니까? 용맹하거나 겁을 내는 것은 전투에 임하면 저절로 나타나니 죄가 있고 없음을 모두 위험스러운 결단에 품지하겠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당직이 헌단을 쌓아 나라를 잃었으므로 자립할 낯이 없는데 두 분께서 용납하시고 도리어 칭찬을 내리며 흥복하는 대로 인도하시니 이것이 바로 두 노이아가 시험삼아 권장하고 면려시켜 인심을 강하게 하려는 것이지만 어찌 다시 왕기가 당직의 신상에 있겠습니까?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실로 명나라 조정의 상스러운 기운이 넘쳐서 속국에까지 미친 것입니다. 그런데 당직이 어찌 감히 내가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의가에 선포한다면 천지신명이 무엇라고 하겠으며 이 신민들은 무엇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자문 안의 사리는 감히 삭제하지 못하겠으므로 한결같이 내리신 유시에 따르겠습니다. 두렵고 황공하여 부끄럽기 그지 없습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8일 개해 첫 번째 기사. 전참판 이 정립이 가까운 지역에 있었는데 비변사가 제2상이었던 사람이 이러한 때를 당하여 사죄 때문에 집에 있는 것은 미안하다고 하여 기복하도록 개청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8일 개해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경기 좌도 감사 이정형이 본처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장차 해변으로 옮기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정병이 있다 하더라도 식량이 끊어지면 쓸 수 없습니다. 동류 일대는 믿을만한 험준한 곳이 없으며 적의 세력이 매우 성하여 발을 들여놓을 곳이 없으니 이것은 부득이한 데서 나온 계책입니다. 그런데 명나라 군사가 크게 이르러 멀리까지 곧바로 공격할 것 같으면 우리 측에서도 즉시 협공하여 선봉을 꺾어 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정형이 한번 그 지역을 떠나면 절제할 사람이 없으니 우선 머물면서 대기하게 하여 천천히 진퇴를 의논하는 것이 타당할 듯 합니다. 의병의 패단은 이미 충분히 의논하였고 전후하여 행위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날이 갈수록 더욱 교만하고 방자하여 감사의 명령을 듣도록 하여도 따르지 않고 우성전의 절제를 듣도록 하여도 따르지 않았으며 모두 양식이 없다고 핑계대고 한결같이 흩어졌다고 합니다. 그 고을의 수령에게 통제하지 않고 장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 한결같이 금법으로 다스리소서.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8일 개해 세 번째 기사. 공조판서 한응인 한승부 판윤 이덕형이 치게 하였다. 이날 3일에 제독이
가산에서 안주에 도착하였는데 땅거미가 질 때 도제찰사 유성룡을 불러 잠시 대화하고 파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승령관에 도착하여 도원수 및 신들과 다시 병사를 의논하려고 약속하였는데 제독의 야불수 한 사람이 평양 성중에서 돌아와서 왜적이 아직도 명나라 군사가 왔다는 소식을 모르고 있다고 말했으며 또 들으니 16역이 말에서 떨어져 발을 다쳐 견여로 길을 떠나면서 왜적 200명으로 하여금 중로에 와서 영접하게 하려고 하는데 외장이 5명의 외노를 시켜 나아가 영접하도록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제독이 이 말을 듣고 신들에게 전언하기를 내가 빨리 가서 여러 장수들에게 분부하여 5명의 외노를 시켜 나와서 영접하는 것을 허락하게 한 다음 사로잡고는 거짓으로 16역이 도착했다고 한다면 외제들이 반드시 군사를 진열시키고 성을 나올 것이니 그 틈을 다 습격한다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독이 여러 가지로 계책을 마련하여 군사를 진격시킬 길이 3, 4일을 벗어나지 않을 듯한데 각종의 병기를 실은 수레가 태반이나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에 신들이 가산에 있으면서 종사관 이영경에게 사람과 소를 내어 제때에 수성하도록 재촉하였으나 각 고을에서 쉽사리 거행하지 않으니 민망하고 염려스럽습니다. 안주에 도착하여 또 들으니 척유격의 전차 100여 폭이 전혀 수송되어 오지 않았다 하므로 다시 종사관 이 광정을 보내어 서둘러 운반해 오도록 재촉하였습니다. 대개 오늘날의 근심은 오직 양식 한 가지에 달려있는데 숙천에서 저축된 쌀과 콩이 넉넉하지 못하다 하므로 신들이 도채찰사 조도사 윤승훈과 서로 의논하여 이웃 고을의 곡식을 차례로 이전하여 안정에 앞서 도착하도록 특별히 감독하고 계류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8일 개현 4번째 기사 도제찰사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명나라 장수가 숙천에 도착하였는데 파발아가 순안에서부터 달려와 급히 보고를 하자 대장이 가정 18명과 좌익 도둑 이 여백을 거느리고 즉시 달려갔으며 여러 군사들도 계속하여 떠나갔다 하는데 무엇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사경의 순변사 이 일이 시보하기를 명나라 장수 사유격이 외노 23명을 유인하여 순안에 도착하도록 하여 술자리를 마련하고 서로 대면하였다가 그대로 사로잡았다고 하였습니다.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8일 개해 5번째 기사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5일 저녁에 이 제독이 우리 군사들에게 영을 전하여 전부 평양성 밖에 모이도록 하고 그 가운데 쓸만한 군사 3,000명을 오늘 밤 삼경에 부산원에 대령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지금 한창 거행하고 있습니다. 전해 들으니 내일 행군을 하는데 결전은 7일에 있다고 합니다.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오시에 평양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이 이르렀다. 상이 일렀다. 지금 승리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는 은양을 지급하고 여기에 있는 장수와 관리들에게는 대신과 승지를 보내어 문안하는 게 마땅하며 또 이 제독에게도 치사를 하고 문안하라.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금 유원외와 원주사가 가인을 보내어 성천자의 위령과 국왕의 복스러운 기운을 힘입어 이미 평양을 공격해 깨뜨리고 적장을 사로잡았기에 국왕을 뵙기를 바란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다만 지역의 형세가 좁아 접견하기가 불편하니 말을 잘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대신 이품 이상과 양사의 장관이 아뢰기를 평양에서 승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니 진달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의 수고와 황제의 은혜가 끝이 없어 유시할 바를 모르겠다 하였다. 선조실록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네 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송씨랑에게도 치사하는 것이 마땅이니 의계하도록 하라. 선조실의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5번째 기사 윤근수가 와살이었다. 들으니 8일에 이 제독이 기성에 진격하자 외장이 장대선을 시켜 청하기를 명나라 군사를 잠시 물러나게 하여 복권에서 표문을 받들고 공무를 바치겠다고 했는데 제독이 대답하기를 너희들이 항복하려고 하면 2,000명이 성 밖에 나와서 나의 명을 들으라. 너희들이 어찌 감히 명나라 군사를 물러나라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군사를 물러나게 하는 것은 결단코 따를 수 없다고 하자. 장 대선이 그렇다면 노이야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였으며 제독이 전투할 때 외장도 서문에서 전투를 독려했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진격하여 무수히 참살하였고 조청병과 이영은 우리 군사를 거느리고 남문으로 들어갔는데 명나라 군사가 삼혈 조총을 발사하자 왜군이 모두 죽었으며 살아남은 3,400은 모두 송림 사이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여송, 이 여매 등이 대동문으로 진격하여 핍박하는 왜군들이 일제히 편전을 발사하여 맞은 자가 매우 많았는데 명나라 장수가 내 나라 사람들이 매우 악독하다고 하였습니다. 죽은 왜군이 성에 가득하였는데 이 제독이 명령을 내려 1급도 베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선조 7월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6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양의 적이 이미 소탕되었으니 기로를 정론하고 수군은 수전으로 습격할 것을 양남의 수사에게 선정관을 보내어 즉시 하유하라. 선조 7월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7번째 기사 상이 이르기를 명나라 장수가 같은 성중에 있고 황제의 은혜가 한이 없으니 몸소 나가서 살해하려고 한다. 비록 밤에 가더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대신에게 물어싸리라 하니 대신이 매우 마땅하다고 아뢰었다. 선조 7월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8번째 기사 상이 용망간에 나아가 유원외와 원주사를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상의 위령을 힘입어 이미 기성의 적을 섬멸하였으니 얼마 후에 옛 강토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살해하는 자를 올릴까 합니다. 하니 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황상의 은혜이니 감히 저희들이 사살을 받지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에 배사할까 합니다 하고 상이 자리를 펴게 하여 북쪽을 향해 5번 절하는 예를 마치고 두 사람과 함께 2번 절을 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하리하는 절을 올릴까 합니다 하니 상이 황공하다고 사용하였다. 두 사람이 굳이 청함으로 상이 말하기를 감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두 사람이 말하기를 의지와 행장이 이미 보이된 가운데 있어 곧 보살할 수 있으니 이것은 비상한 기쁨입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황제의 은혜가 한이 없으며 또 양대인이 전략을 돕고 계획하여 이렇게 큰 공을 이루었으니 감격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하자 양인이 답하기를 이것은 실로 국왕의 복덕을 힘입은 것이지 우리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인하여 다래를 향하였는데 유원회가 말하기를 이미 평양에서 이겼으니 본국의 사람으로 적에게 투항했던 자가 스스로 돌아올 것 같으며 용서하고 용서하고 처벌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악한 자를 함께하며 향도할 자를 제외하고는 자진하여 오는 자를 처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고 원주사는 말하기를 일이 안정된 뒤에 투항하는 자들을 일제히 법으로 엄하게 다스려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선조 7월 3사군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9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뢰기를 서방의 적이 이미 조멸되었으니 명나라 군사의 명성이 이르는 곳에는 저절로 파주의 형세가 있어 경성을 회복하는 것은 기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염려되는 것은 북방의 적이 죄를 넘어올 계획이 없을 것이라고 보장하기 어려운데 여러 곳의 유해지의 꼴과 양식이 미비합니다. 해사에서는 이미 조처했을 것이나 경성에서부터 부산까지 일로의 양식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만약 명나라 군사가 승세를 타고 곧바로 내려가면 조처하여 마련할 계책이 없으니 양호의 공식을 시급히 수송하여 급한 데에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다른 도에 비하여 조금 완전하니 모속관을 뽑아 보내어 제때 거둬 모은다면 천령 일로에서 급하게 활용하는데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회사로 하여금 속히 거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 3사권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10번째 기사. 양인, 유억 등이 밤에 적중에 들어가 인종, 명종, 양, 대왕의 위판을 받들어 모시고 오자 비변사가 군직을 제수하거나 천인의 신분을 면제하여 논상하도록 개청하였다. 선조실호 3사권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11번째 기사. 김수를 지중추 부사로 장운익을 승문은 참교로 강년을 본교로 조수일을 대교로 삼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9일 갑자 12번째 기사. 도채찰사 유성룡이 치게 하였다. 8일 4시에 명나라 장수가 쳐들어가 사면으로 성을 공격하였는데 포를 발사하는 소리가 전등 소리 같았습니다. 명나라 군사가 칠성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지금 한창 적을 쳐 죽이고 있으니 평양을 이미 수복한 듯하여 기쁘고 다행스럽게 그지없이 삼가 먼저 치게 합니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0일 얼축 첫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평양의 적이 모두 섬멸되었는데 반국을 제조하는 것이 오로지 여기에 달려 있었으므로 신인이 서로 경사로워하며 기쁜 기운이 넘칩니다. 즉시 길이를 가려 종묘와 사직에 고하소서. 그리고 어가를 수행한 신하들도 경사스럽고 기쁜 정을 금치 못하고 있으니 진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대신들의 뜻도 그러합니다. 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0일 얼축 두번째 기사. 유원외와 원주사가 순환으로 떠나려 함으로 상이 용만관에서 전송하고 차와 술을 대접했다. 상이 유원외와 원주사에게 살해하기를 평양에서 승리한 것은 모두가 황제의 위엄을 힘입은 것이며 또 양 대인이 작전을 협선하여 이루어진 것이니 무엇라고 살해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였다. 유원외와 원주사가 말하기를 종묘와 사직이 도운 것이니 귀국의 복입니다. 제신들을 나누어 파견하여 사방의 호굴들을 불러 모아 국토를 깨끗하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말하기를 여러 번 존교를 받게 되어 더욱더 감격스럽습니다 하였다. 예단과 신행을 보냈으나 굳이 사양하고 받지 않았다.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0일 얼축 세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명나라 장수가 한 번 내려와 서방의 적을 섬멸하였으니 회복하는 공이 실로 이 거사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니 해조가 진화하도록 개청하는 것은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생각하건대 기성을 평정하는 것이 비록 큰 경사라고는 말할 수 있으나 경성을 회복하는 것에 비교하면 경중이 없지 않습니다. 양경을 아직 회복하지 못했는데 서둘러 진화하는 것은 한갓 사리에 미안할 뿐만 아니라 이후에 연달아 크게 승리할 때마다 진화한다면 실로 번거로울 것입니다. 오늘의 일은 다만 종묘와 사직에만 고하는 것이 타당하며 여러 신하들은 뜰에 들어가 우러러 보며 배려하여 간략하게 기쁜 경사의 뜻을 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문을 올리며 예를 갖출 필요는 없습니다. 예관으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소서하니 상이 그대로 따랐다. 그렇지. 한양을 수복해야지. 선조실록 3사권 선조 26년 1월 10일 얼축 네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기성에서 승리하였다는 소식이 이르니 황제의 은혜가 한이 없이 혈기가 있는 자치고 감격하여 울지 않는 이가 없습니다. 다만 들으니 적과 교전하는 즈음에 칼날에 맞아 죽은 자가 1,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일로 해서 명나라 군사의 사상자가 이렇게 많으니 매우 참혹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관원을 보내어 별도로 취재하여 한편으로 죽은 사람을 조문하고 한편으로는 군정을 위로하소서. 또 그 시신들은 도채차사를 하여 명나라 장수에게 물어서 일일이 거두어다 묻고 장관으로 해를 당한 자가 있으면 전례에 의하여 연빈할 것을 계문하여 시행하도록 하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후로는 마땅히 여기에 의가하여 시행하도록 하라. 다만 명나라 군사의 사상자는 아직 그 숫자를 모르는데 경설이 1,000명으로 기록하는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가? 지난번 조 종병이 배군했을 때도 사상자가 많지 않았었는데 중국 조정에서는 3,000명이 건너가 한 사람도 돌아오지 못했다는 말이 있었으니 지금 이렇게 아뢰는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하다. 이번에 아는 것은 전파시키지 말고 문서 보고를 기다려 조용히 조처하도록 하라 하였다. 그렇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어리축 5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형령을 수복하면 그날 바로 어가를 받들고 정주에 진주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한갓 인심이 이와 같을 뿐만 아니라 대간이 이 의논을 여러 번 진달하였습니다. 지금 평양 이미 수복되었으니 속히 조처하심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적의 사세를 관망하여 천천히 의논해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 하였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을추 6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양을 이미 수복하였으니 형세가 장차 곧바로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본도의 병사가 당연히 좌우 방어사를 통솔하여 세력을 끼고 전진하여야 하는데 성을 함락시키던 날 우리 군사가 한 가지 일도 돕지 못하자 명나라 장수가 영을 전하여 진을 뒤로 물리라고 하였다 합니다. 비록 장수라 하더라도 명나라 장수를 따라다닐 뿐이라면 쓸모없는 군사를 많이 거느리는 것은 전투에 도움이 없고 꼴과 양식만 그릇되이 허비할 뿐입니다. 그러니 나래고 용맹스러운 자라의 엄격히 선발하고 늙고 세잔한 도병은 덜어내어 본진으로 되돌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시위하는 장사가 겨우 10여 명인데 대가가 전진하면 호위하는 등의 일이 제대로 무양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 수하의 장사들을 반으로 나누어 스스로 거느리는 자와 북도로 나누어 보내는 자 이외에 그 나머지 전투에 적합하지 않은 자가 10여 명을 적당하게 헤아려 드러내어 서둘러 올려 보내도록 하소서.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을축 7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창의사 김천일이 상서에 스스로 몸에 중병이 있어 버티며 보존하기 어려울 듯 하다면서 수사 이민과 함께 일하기를 청하여 의료를 기탁시킬 계획을 하는데 이는 틀림없이 정세가 절박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천일이 바야흐로 대사를 도모하고 또 기회를 만났으니 병으로 사용하여 군종을 흔들리게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삼가 주호하면서 장사들을 진마하여 빨리 공을 이루게 하소서. 사실은 논한다. 김철이는 당초의 거조가 큰일을 할 듯하였는데 한번 싸워보지도 않고 외딴 섬에 들어가 스스로 보존할 계책을 세웠으니 애석하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을축 8번째 기사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오랫동안 이 주위에 머물면서 회복할 수 있었으니 그 공이 작지 않다. 부지런히 수고한 사람 중 향리는 상당한 직을 제수하고 관노는 면역시켜주며 공부 가운데 줄만한 것은 줄여주고 백성들이 괴롭게 여기는 것도 줄여주거나 덜어줄 일을 미리 정해두라. 출발할 때 임시하여 전교를 내리고 가겠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을축 9번째 기사 이 제독이 야불수 왕진이라는 자를 보내어 평양의 외적을 이미 모두 죽여 물리쳤으니 국왕은 안심하기 바란다고 하였다. 왕진이라는 자가 또 말하였다. 외적 중에 남경인이라는 자가 꿇어 앉아 청하기를 목숨만 살려주신다면 영원히 다시는 난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하니 제독이 꾸짖기를 외놈들아 앞서 16격을 시켜 퇴병하라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머물러 있어 대군으로 하여금 멀리 와 수고하게 하였으니 너희 죄는 죽어 마땅하다 하고 모조리 죽였습니다. 외적 4-5천 명이 도망하여 산으로 올라가 가자 곧바로 군사를 내어 보위하였었는데 오늘과 내일 사이에 모두 죽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또 외장 한 명을 사로잡았고 빼앗은 환도는 창고에 쌓아두었으며 외적의 옷도 버려져 있는 것이 많았고 군량은 3천 여성만 남아 있습니다. 선조실록 34권 선조 26년 1월 10일 을축 10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었다. 당초 인성부원군 정처를 양호에다 명한 것은 범연한 것이 아닐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보정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진취하게 한 것이니 어찌 심상한 직사와 비교하겠습니까? 올린 바 차자를 살펴보니 전적으로 보장만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취라는 본인을 생각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러나 대신이 사피할 때가 아니니 따뜻한 말로 회유하셔서 사실은 논한다. 정철의 성질은 강직하고 편협하여 좋아하는 경우에는 단점을 모르고 싫어하는 경우에는 장점을 몰라서 사류로 하여금 분열되게 하고 조용하지 못하게 했다.